안녕하세요. 에드아빠입니다. 오늘은 덱스를 A부터 Z까지 완전 정복하기 마스터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나름 거창하게. 하지만 네, 여기 제가 제목을 영상의 썸네일에는 완전 정복하기인데 사실 반쯤 정복하기로 하겠습니다. 속여서 죄송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거를 본다고 완전 정복을 할 수 있겠나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반쯤 정복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내용 좀 각설하고 네, 목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긴 동영상이 될 텐데 제가 시간을 나눠 놓을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1번부터 11번까지 목차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읽는 건 의미가 없고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EX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업비트 같은 거래소를 CEX라고 합니다. 네,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업비트나 바이낸스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CEX라고 하고 DX 같은 경우에는 덱스죠.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영 주체가 CEX는 기업이고 덱스는 개인이고 그리고 가입 방식이 이제 계정을 생성하거나 KYC 이런 것들을 해갖고 가입하는 방식이고 덱스 같은 경우에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투자의 편리성은 당연히 CEX가 잘 되어 있겠죠. 기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기록이 이제 이거는 CEX 내부, 예를 들어서 업비트 내부에만 기록이 남지만 덱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돼서 우리가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지갑에서 나온 것이든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YC 인증 여부도 CEX는 있고 덱스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CEX가 더 비싸고 사용 그 방법에 따라서는 덱스가 비쌀 때도 있습니다. 체인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 정도로 정의하면 CEX와 덱스의 차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요거죠. 내부 DB에 기록을 하느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느냐 이 차이가 투명성과도 연결이 되고 가장 덱스를 그리고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사실 증권 같은 거에서도 누가 팔아도 많이 팔아도 누가 팔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누가 사고 팔았는지 어떻게든 지갑을 찾아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투명성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덱스와 CEX의 차이점은 이 정도로 개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왜 덱스를 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이 화면 이 코인 저 잘 모르는 코인이지만 네, 변동률이 지금 엄청나죠. 24시간 동안 20%가 떨어졌어요. 20% 떨어지는 건 사실 덱스에선 일도 아닙니다.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 리스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또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수익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덱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먼저 코인이 런칭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를 즐기시고 또 그렇게 사가지고 중앙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까지 이런 큰 행운까지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덱스 시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덱스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덱스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겠죠. 준비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보시면 체인별 지갑이 필요하고요. 이제 체인별 지갑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체인이 있고 솔라나 체인이 있고 수이가 있고 트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지갑이 다 다릅니다. 네, 체인별로 지갑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예를 들어 BNB, 아비트럼 이런 것들 ERC 계열들은 메타마스크에서 대부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팬텀이나 솔플레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수이는 수이월렛, 트론은 트론링크 이런 식으로 다 작동하는 지갑들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게 그것들은 이제 구글 해보시면서
지갑을 다운 받으셔서 크롬 데스크탑 네, 요런데 이제 이렇게 떠 있죠. 저희 메타마스크 그리고 솔라나 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운 받으시고 그 지갑에 해당하는 주소로 입금을 하시면 네, 수월하게 지갑이 작동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치하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트 보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는 사이트, 예를 들어서 덱스 스크리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 구성인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사이트고, 네, 근데 각자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네 가지를 제가 쓰는데, 간단하게만 요거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덱스 스크리너 같은 경우에는 체인별로 코인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솔라나 뭐 이더 아니 솔라나 약간 이더 BSC 수많은 체인을 지원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게 체인 목록이에요. 이 체인들 안에 아주 조그만 토큰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체인을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어 솔라나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코인이 아니고 코인이 되지 못한 아직 그냥 새끼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토큰이라고 불러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토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체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넷을 한 토큰들은 아니, 코인들은 코인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메인넷을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토큰이라고 불러줍니다. 어쨌든 덱스 스크리너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많은 토큰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트렌딩이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많아서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그 트렌딩을 보려고 저는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덱스툴. 덱스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로스 토큰밖에 없네요. 어쨌든 네. 이 덱스툴의 최대 장점은 이 거래 내역이 가장 보기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내역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내림차순, 올림차순으로 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필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뭘 이렇게 몇 번 거래했는지 나오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5번 이렇게 거래했고 얼마를 총 샀고 얼마를 팔았고 요 거래 내역이 잘 나와서 가장 이 인터페이스가 저한테는 직관적이라서 저는 이 거래 내역을 보기 위한 용도로만 덱스툴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포톤 사이트인데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포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차트가 덱스툴에 비해서도 빠르고 어떤 다른 타 사이트보다도 가장 빨라요. 그래서 덱스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같은 코인을 띄워놨다고 보시면 덱스툴에서는 100원인데 이 포톤에서는 뭐 120원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시간 차가 좀 존재하는 그런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GMGN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홈페이지에다가 네, 아예 박제가 아니죠. 동영상을 올릴 만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 기능들은 제 영상을 GMGN 사이트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약간 도움을 주는 이런 도움을 주는 정보들을 다량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보기 위한 용도로 GMG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아시면 세 가지까지 필요 없죠. 일단은 거래를 하는 준비물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제가 LP에 대한 동영상을 아주 예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P라는 거는 가장 덱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아직까지도 LP가 뭔지도 모르고 덱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LP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돈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돈을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는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아니고 그 안에 코인을 보관하는 거죠. 근데 LP에는 두 가지의 토큰을 항상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그 돈통에는요. 어떤 예를 들어 솔라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덱스 스크리너 화면이고 여기에 이제 LP라고 하는 것들이 풀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LP가 리퀴디티 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풀이라고
표현이 된 것도 그냥 LP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화면에서는 이 LP 풀에 5,500만 개 정도의 이 해당하는 A라는 코인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609개의 솔라나가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거 LP를 표현할 때 돈통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은행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 이유가 만약에 이 A라는 토큰을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이 LP에서 이 코인을 줍니다. 네, 이 A라는 코인을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빼서 투자자한테 주고, 그 투자자는 솔라나를 여기 돈통에다가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한테는 이 솔라나를 투자자한테 주고, 투자자는 이 LP 풀에다가 다시 이 토큰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수합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수합하면 자동으로 LP에서 토큰을 주거나 솔라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돈통이 자동으로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시 그림판을 켰습니다. 네, 너무 원시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어떤 LP라는 여기 돈통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큰을 런칭할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대부가 A라는 토큰을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토큰을 런칭했는데, 이 A라는 토큰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 대부는 초기에 유동성이라는 거를 시장에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대부만 혼자서 100개를 가지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내가 시장에 런칭을 한다, 그런 의미는 이 LP에다가 돈을 채워 넣는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뭐 100개를 다 넣을 수도 있고 뭐 10개만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대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을 넣을 때 두 가지로 돈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솔라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P에다가 대부가 이렇게 돈을 넣을 때 솔라나를 5개, 그리고 이 만든 토큰 A라는 토큰을 이거를 50개를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LP에는 여기에 솔라나가 5개, 그리고 A라는 토큰이 50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근데 이제 이게 런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LP에 넣는 순간 이게 런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덱스 스크리너 아니면 덱스 툴 뭐 이런 데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화면이 이런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가 뭐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거래가 일어나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감지해서 이런 덱스 스크리너에 자동으로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B라는 그러면은 투자자가 이 토큰을 사려고 합니다. 이걸 토큰을 사려면 이 사람은 솔라나를 들고 있어야겠죠. 이 A 토큰은 뭐 시중에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만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1솔라나를 주고, 이거는 예를 드는 겁니다. 비율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솔라나를 주고 얘는 10개의 A 토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LP는 어떻게 되죠? 이게 솔라나가 6개가 되고 LP는 40개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C라는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이거를 한 10소를 사버리면은 이 LP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비율이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사람이 10소를 산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드는 겁니다. 10소리, 여기가 16소리 이제 채워지는 거죠. 16소리 채워지고 여기에는 20개만 남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20A 토큰만 주게 됩니다. 이 비율이나 공식 같은 거는 뭐 수학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10소를 산다 그래서 이 돈통이 뽀개지고 다 파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통은 절대 마르지가 않아요. 네. 마를 수도 없고 마르지 않습니다. 이 대부가 이 돈통을 들고 나르는 러그풀을 하지 않는 한 이 돈통은 아무리 뭐 100소를 사고
천소를 산다고 해도 토큰이 0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 LP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LP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개발자가 대부분 러그할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LP를 들고 튀는 그런 러그가 제일 많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나중에 또 뒤편에서 조금 스캠을 다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LP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은 체인 이야기라는 목차입니다. 체인은 다들 아시죠? 이런 솔라나를 하나의 체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을 또 체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각각의 코인들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뭐 아까 제가 지갑 준비물 하는 편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네, 이건 하나의 코인이잖아요. 이런 코인들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토큰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체인들은 각각의 지갑을 갖고 별도의 지갑으로 접속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이 있고 그 코인 밑에 이렇게 토큰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체인별로 지갑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자, 이더리움이 있어요.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로 거래를 하죠. 네, 근데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더리움 EVM이라고 해서 레이어 2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아비트럼, 뭐 폴리곤 이런 것들이 이제 옵티미즘 이런 것 블라스트까지 전부 다 레이어 2죠. 네, 이런 레이어 2는 이더리움의 가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가스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파생해서 체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더는 다른 이더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이더입니다. 똑같은 이더인데 체인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이더리움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베이스 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아비트럼 이더가 될 수도 있고 출금하는 네트워크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하시면은 베이스 이더리움이 되는 거고 아비트럼으로 출금을 하시면 네트워크를요. 그러면 아비트럼 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것만 이해하고 이 체인에 대한 이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합 이제 거래하기 목차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덱스의 시작이죠. 네, 일단 수합을 한다는 거는 거래를 한다는 거랑 같죠. 그래서 내가 A 토큰을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면 뭐 도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으로 도지를 산다. 그걸 이제 수합한다고 합니다. 네, 거래를 사는 거 파는 거 전부 다 수합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레이디움이라는 사이트에서 보통 거래를 합니다. 자, 이 덱스 스크리너 기준으로 보면은 옆에 레이디움 마크가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이 의미는 레이디움에 이 코인에 LP가 들어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런칭을 하고 이 레이디움이라는 사이트, 여기를 방문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LP를 넣고 돈통을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레이디움에 와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1솔 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갑을 연결한 다음에 여기 이제 수압 버튼이 뜨는데 제가 지금 지갑을 연결 안 해서 안 뜨는 거고 수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갑 연결 후에 수압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죠. 네, 솔라나를 먼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솔라나를 보시면 덱스스 기준으로 덱스스가 이제 덱스 스크리너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레이디움이고 중간에 오르카라는 풀이 있는데 그냥 거의 99.9% 레이디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디움에서 거의 다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디움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이 화면은 어디 수합 사이트를 가시던 어느 체인을 하시던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라질 거는 거의 없어요. 자, 우리가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솔라나를 통해서 솔라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레이라는 토큰을 구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에 있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내가 살려는 토큰이 되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계속 개수가 변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좀 적어서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좀 큰 게 있을까요? 거의 없네요. 뭐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전혀 모르는 토큰입니다. 구매하시면 안 돼요. 네. 이 화면 구성에서는 위에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토큰, 밑에가 이제 살려는 토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맥스를 누르시면은 지금 지갑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맥스를 누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토큰 전부를 솔라나 전부를 이 토큰으로 교환하겠다. 50% 누르시면 이걸 교환하겠다. 50% 정도 교환하겠다. 이런 의미고, 자, 화면에서 이런 게 있어요. 슬리피지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화면마다 좀 다릅니다. 이거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요 톱니바퀴를 눌러야지만 유니스왑에서 미끄러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슬리피지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고, 사용자 정의를 누르셔서 보통 뭐 정적인 토큰은 1%, 뭐 유동성이 큰 토큰은 10%도 주고 20%도 주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이 들 텐데, 이 슬리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100원의 가격에 토큰을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토큰이 100원이고 내가 그걸 솔라나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슬리피지를 만약에 10%로 두게 되면 위로 10%, 아래로 10%.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원인 토큰은 110원, 위로 110원, 밑으로는 90원까지 내가 가격 변동성이 있더라도 구매하겠다는 그런 설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10%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아래로 10%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구매를 하겠다. 자, 그럼 이걸 1%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가격이 101원이나 99원 사이에서만 가격이 있어야지만 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안 될 확률이, 변동성이 큰 토큰을 구매하실 때는 거래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 미끄러짐, 그러니까 슬리피지는 그 토큰의 유동성, 위아래로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정도를 보고서 요거를 결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자동으로 놓게 되면은 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매브라는 봇이 작동을 합니다. 매브라는 봇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윗집이 공사 중이라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안 하려다가 그냥 하게 됐는데, 어쨌든 네, 제가 A라는 토큰을 현재 가격이 100원입니다. 그래서 10원만 사고 싶었어요. 현재 가격이 100원이고 10원만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런 트랜잭션을 발동을 해요. 근데 이 슬리피지를 자동으로 놓고 이 100원에 10원 사겠다, 10원어치 사겠다고 작동을 하면은 이 매브라는 곳이 내 거래를 인지해서 나보다 먼저 100원에 만원, 뭐 10만원어치를 사버려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쓴 겁니다. 네, 10만원어치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그냥 좀 현실적으로 할까요? 1000원어치를 사버려요. 그러면 나는 100원에 살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사버렸기 때문에 100원에 살 수가 없고 200원에, 아니면 300원, 뭐 이런 식으로 300원에 사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300원에 산 거를 인지하자마자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300원에 다시 매도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원 정도의 이득을 봤어요. 뭐 이건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10원 좀 그런가요? 1,500원이라고 칠게요. 예, 가격까지 계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이 사람이 매도를 친 후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0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이하로. 네. 그래서 내가 바로 팔면 손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덱스툴에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거 지금 했다가 지금 그런 건데, 이 토큰 저 모르는 토큰입니다. 하지만 사시면 안 돼요. 네. 이 빨간 덱스툴은 제가 이 매부봇을 보는 용이나 아니면은 거래 내역을 보는 용으로 덱스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매부봇은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누른 사람이고 이 매부봇이 이렇게 쌈 싸먹어가지고 얘는 0.5070에 사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차익을 0.07소를 차익을 남겼죠. 이게 바로 매부봇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염두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슬리피지는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매부봇을 안 당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하셔도요 매부봇은 당합니다. 네, 아주 조금 소액이라도 당하고 특히 큰 금액을 구매하시게 되면 잘 당해요. 그래서 제가 봇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매부봇에 안 당하기 위해서 쓰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봇은 매부봇을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봇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봇 사용 관련해서는 이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체인별로 다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야 돼요. 이더리움이나 뭐 이더리움 계열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지금 보이시는 화면, 이 유니스왑, 그리고 BNB 같은 경우에는 덱스뷰,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레이디움이나 뭐 주피터 이런 데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귀찮기 때문에 또 봇을 쓰는 이유도 있고 화면 구성이 다 달라요. 대부분 화면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BNB를 거래하는 덱스뷰 사이트거든요. 아까 유니스왑이랑 또 다르죠.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것들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긴 가스 프라이스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토로 돼 있고 슬리피지 오토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오토 체크 푸시고 입력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오토가 풀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트랜잭션 데드라인 뭐 이거는 뭐 트랜잭션이 30초 동안 안 가면 뭐 죽이겠다. 트랜잭션 없애겠다. 실패한 걸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자, 덱스뷰 관련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Enable Anti 매부봇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키시면 근데 아까 같은 매부봇을 안 당합니다. 근데 이걸 누르고서 거래를 하시면은 승인창이 좀 여러 개 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승인하시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네. 이 승인창이 뜨는 것도 그렇고 화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수업 사이트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면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수업 사이트에서 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토큰, 밑에는 자기가 살 토큰, 자기가 갖고 있는 토큰에다가 개수를 입력하면 내가 살 토큰의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고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슬리피지. 슬리피지를 잘 설정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최대한 접근해서 살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트마다 이렇게 수수료를 더 울트라, 뭐 이렇게 터보, 패스트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수수료를 조금 더 지불하고 조금 더 빠른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압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일단 수압이 어떤 건지 개념을 익히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봇을 쓰는 이유, 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봇 사용법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방법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봇을 쓰는 이유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폰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이 야외에서 외출을 했을 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점이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이디움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렉도 걸리고 버벅이고 그래서 레이디움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거래 속도가 일단 매우 빨라가지고 이제 원하는 가격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진짜 굉장한 이점, 장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 레이디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속이 터집니다. 예. 일단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 뭐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쓴 사람은 뭐 거의 뭐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편안함이기 때문에 한번 쓰기가 어렵지. 네. 한번 쓰면 계속 씁니다. 네.
한 번 쓴 사람,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사용하는 봇은 솔라나는 트로이봇 제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루터봇은 다중 체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루터봇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루터봇이 빠르거든요. 트로이봇은 약간 좀 버벅이는 게 있어가지고 거래할 때 약간 좀 모르겠어요. 속도가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트로이봇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기능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지정가, 덱스는 지정가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트로이봇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도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다다랐을 때 자동으로 매도를 하게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로이봇을 더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사용하기에는 뭐 둘 다 편하고요. 뭐 어느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두 개 다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봇이 하나가 맛이 가면은 다른 봇으로 바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갑을 두 군데다 똑같은 거를 다 넣어놓고 같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봇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렸구나. 단점이 하나 있죠. 어떤 단점일까요? 보안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보안에 관련해서 단점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계속 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이 걱정해서 안 썼는데, 이 부분은 한번 쓰면 아주 문제도 아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면 그 프라이빗 키를 텔레그램 안에다가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지갑을 장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개인 키를 넣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루터라는 회사나 트로이봇이라는 회사가 보안이 털릴 경우에 내 개인 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편리함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봇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전에는 어느 정도 아주 소액만 남겨놓고 또 다른 지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송을 해놔가지고 자기 전에는 좀 돈을 빼놓는 편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다음은 브릿지입니다. 네, 브릿지는 일단 브릿지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BNB로 돈을 바꾸고 싶다 하면 보통은 거래소를 들려서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보내고,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팔아서 다시 BNB를 사서 다시 지갑으로 이렇게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방법이 저는 솔직히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에게는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거를 거래소에 안 보내고 그냥 지갑에서 바로 바꾸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빨리 바꾸고 싶고, 거래소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행위를 해주는 게 이제 브릿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릿지 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원하는 체인이 있고 안 하는 체인이 있어요. 이 브릿지가 처음에 생긴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메인넷이 있고 레이어 2인 뭐 아비트럼, 베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이더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자꾸 거래소 갔다 오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 바로 브릿지를 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건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고, 이 사이트에서 브릿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지원하는 체인을 알 수 있어요. 디파이라마에 들어오셔서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 목록에 브릿지라고 있고, 오버뷰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고 지원하는 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브릿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비터, 요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터에서 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이 오비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웹사이트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이 L2 브릿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L2, 레이어 2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에서, 자, 지금 이더리움을 선택한 상태고, 이더리움에서 옵티미즘으로 이렇게 이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 일단 지갑을 연결하신 상태여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1 이렇게 이더리움을 쓰시면,
똑같이 1 이더리움으로 나가고요. 자, 단점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수수료가 좀 꽤 비싸요. 그래서 거래소로 갔다 오는 게 쌀 수도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출금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뭐 둘 중에 비교해 보시고 싼 데다가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더리움은 거래소보다는 네, 브릿지 하시는 게 조금 더 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옵티미즘에서 이더리움으로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렇게 좀 시세 차이가 있죠. 이 시세 차이 같은 것도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이더리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파이라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솔라나도 있고 지금 뭐 어디 있는지 못 찾겠는데 웜홀이 어디 갔나? 예, 웜홀 있죠. 예, 솔라나에서 뭐 이더리움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체인을 다 아우르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 사이트가 지원하는 체인을 좀 잘 알아두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초보분들은 제가 그냥 추천드리는 거는 거래소로 갔다 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좀 현명한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시고 이 브릿지를 필수적으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넷 하는 이제 곧 메인넷을 할 것 같은 그런 체인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멀린이 그랬죠. 며칠 한 달 정도 안 됐죠. 멀린 같은 게 이제 하려면 거래소에 지원을 안 하니까 이런 메이슨 같은 데에 들어가 가지고 예, 브릿지를 해가지고 예,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트잭 작업을 해야 되고 막 그랬던 코인이 있습니다. 뭐 이런 테스트넷 같은 했던 토큰 코인들은 이렇게 브릿지를 이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브릿지에 대해서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당장 초보분들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브릿지라는 개념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러그 체크 하는 방법입니다. 이 덱스판에서 초보분들이 이거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러그라는 말이 이제 뭐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 코인을 만들어서 사기를 치고 도망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러그 쳤다 그러면은 그냥 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스캠이라는 표현도 있죠. 네, 스캠은 이제 사기를 말하는 거고, 그 코인이 스캠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 코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러그의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그는 필연적으로 자기가 당해보시지 않으면 네,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이 러그 체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텔레그램 봇입니다. 이 텔레그램 봇은 러그를 체크해주는 봇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CA를 치게 되면은, CA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나요? 이거 제일 기본 개념인데 사실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CA라는 거는 그 토큰의 고유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라는 토큰이 있다고 치면 트럼프의 스펠링이 뭐 TRUMP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수십 수백 개의 토큰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토큰들은 다 다른 토큰이에요. 이 토큰들을 구별하는 그냥 기호라고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바로 CA라고 해서 코인 컨트랙트,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그냥 CA라고 다들 부릅니다. 그래서 요 주소를 그 코인의 토큰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고유 번호인 CA를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 이 치는 것만으로 러그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솔라나 토큰이거든요. 자, 이 솔라나 토큰인데 이게 지금 러그 체크를 솔라나는 뭐 거의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노 민트, 노 프리즈 요것만 보시면 코드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 솔라나는 코드가 필요한 토큰이 아니기 때문에 러그 체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은 네, 러그를 당할 일은 없지만 뭐 그 외의 변수는 굉장히 많죠. 이런 LP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물량을 나눠 놓은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코드적으로 러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나머지 경우들은 너무 많은 러그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라나는 노민트, 노프리즈만 보시고 이거는 일단 코드적으로 문제가 없는 토큰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거 이더리움이었나 BNB였나? 어쨌든 이더리움이나 BNB는 다 똑같습니다. BNB였네요. ERC 계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코드로 작동하는 토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해서 장난질을 하는 것들을 사전에 이 러그 체크로 저희가 구별을 조금은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99%는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러그 체크에다가 이 CA를 방금 쳤어요. 방금은 아니지만 일단 쳤어요. 그러면 이 러그 체크기에서 이런 문자가 출력이 되죠. 화이트리스트, 셋텍스, 위험한 코드, 뭐 익스터널 컨트랙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느낌표로만 아셔도 돼요. 자, 저는 알지만 지금 초보분들은 이걸 쳤을 때 이 영어가 뭘 뜻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느낌표가 있다면 그냥 사지 마세요. 네. 이 러그 체크기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각각의 러그 체크기거든요. 다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이 러그 체크를 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까요? 검증하는 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결과물을 내뿜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 러그 체크한 토큰을 이 러그 체크기 이 봇에다가 치게 되면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느낌표는 뭐 나왔지만 뭐 워닝이 나왔네요. 이거는 여기서는 또 이 워닝으로 봐가지고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봇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러그 체크기인데 그냥 브랜드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허니팟이라는 말이 나오면 좋은데 얘는 또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또 러그인 거 잘 모르겠죠. 경고 문구도 없고 여기 있네요. 프록시라고 얘는 또 이렇게 얘는 경광등 표시를 해주네요. 프록시라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알림을 해주는 거고 프록시 러그도 러그의 일종입니다. 네, 또 다른 봇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오토봇이라는 거고 네, 여기에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경광등 표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트랜스퍼가 전송이 딜레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프록시 러그가 껴있기 때문에 전송이 딜레이 되면서 러그네요. 러그 이렇게 뭐 약간 표시가 되고 어쨌든 경광등이나 느낌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서스봇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얘는 뭐 아무것도 그냥 발견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봇이 여러 개를 돌려 보셔야지만 네, 꼭 예, 이거 꼭 그래서 여러 개를 돌려 보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자 느낌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느낌표가 없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이상하게 익스터널 컨트랙이라는 문구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거는 팁인데 어떤 보시건 간에 익스터널이라는 이게 외부에라는 뜻인데 이 문구가 출력이 되면은 대부분 스캠입니다. 네, 대부분 완전한 스캠일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외부에서 컨트랙을 이용해 갖고 이 토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 텔레그램도 사용해야 되고 이 봇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이 봇 주소들은 제가 다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CA를 꼭 치셔서 문제가 있는 토큰인지 없는 토큰인지 구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세이프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되지만 이거 TTF도 솔라나가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솔라나가 안 됩니다. 이 PIRB
예, 퍼브. 이것도 솔라나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라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ERC 계열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추가하셔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스캔 사이트를 좀 볼 줄 아시면 거래가 굉장히 편합니다. 예, 편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고급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스캔 사이트는 이건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원장이 이 모든 거래 원장이 이 스캔 사이트에 저장이 됩니다. 이 스캔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따로 스캔 사이트가 이더스캔이라는 곳이 있고 BNB 코인 같은 경우에는 BSC 스캔이라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솔라나는 솔스캔이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전 영상에서 이 스캔 사이트 정복하기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 스캔 사이트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스캔 사이트에 항상 검색하는 창이 여기도 있고, 솔스캔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갑 주소 같은 거를 넣게 되면은 그 사람의 활동 내역 같은 거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잔고도 볼 수 있고, 지금 무슨 코인을 사고 있는지, 무슨 코인을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0.04 BNB를 지금 갖고 있고 토큰은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갖고 있습니다. 잔뜩은 아니네요. 거의 없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트랜잭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예, 거래 무슨 거래뿐만이 아니고 전송 그리고 모든 이 지갑의 내역들을 다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랜잭션 메뉴입니다. 이 트랜잭션 메뉴에서 이 트랜잭션 해시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전송을 했고 받았고 예를 들어서 from 요 지갑으로부터 to 요 지갑에게 0.55 BNB를 전송을 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낸 토큰이 잘 갔는지 확인하시려면 이런 BSC 스캔 사이트 같은 데 들어오셔서 내 지갑을 입력을 여기다 하시고 내 트랜잭션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방금 보낸 여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낸 게 이 트랜잭션 해시를 눌러보면 잘 갔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거 인터널 트랜잭션이죠. 이거는 내 BNB에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내가 BNB를 받고 그리고 보내고 그리고 토큰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BNB 체인에서 토큰들이 또 많겠죠. 밈 토큰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BNB를 제외한 나머지 BNB 관련 밈 토큰들이나 토큰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소울스캔도 마찬가지로 그런 메뉴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거는 제 영상 스캔 정복하기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목차는 전부 다 끝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덱스에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지갑을 만드시고 뭐 이렇게 사이트들을 돌아다니시고 지갑 로그인 하시고 이제 돈을 넣고 이제 덱스에 임하실 준비를 하실 텐데 절대 사이트에 모르는 사이트에 아무데나 연결하지 마세요. 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무데나 연결 금지. 좀 크게 할게요.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갑이 털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네, 진짜 지갑에 돈이 있고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특히 트위터나 텔레그램 그리고 트위터 중에서도 공식 트위터면 상관없는데 트위터에서 공식 트위터에서 그 댓글에 달린 연결 사이트 댓글에 달린 사이트에 낚여가지고 들어가셔서 최근에는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트위터며 텔레그램이며 들어가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무데나 연결하시고 트랜잭션을 승인을 누르지 마세요. 네.
저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정말 지갑 연결을 웬만해서는 안 해요. 아니면 정말 번호 지갑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 잘 안 하는 그런 돈 없는 지갑 이런 거 위주로 연결을 하고 진짜 본 지갑은 웬만해서 진짜 연결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칙 첫 번째, 아무데나 연결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사이트 프리세일 그리고 유튜브 문자 전송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영상에 나오는 토큰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사이트 프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사판이라고 해요. 사이트 판매. 그 사이트 판매 프리세일은 조금 아니 핑크 세일은 조금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핑크 세일은 안전 장치가 조금은 있어요. 네, 핑크 세일 측에서 배지 같은 걸로 이런 안전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이트에서 그냥 개발자가 사이트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안전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것도 조정할 수가 있고 사이트 판매에 나오는 현재 뭐 판매 모금 퍼센트 이런 것들도 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악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혹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매가 쉽고 접근성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지갑 연결하고 사면 끝이니까요.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된 유튜브 영상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사고서 날 먹여준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아보신 만큼, 공부하신 만큼, 네, 그리고 시간을 들이신 만큼 버는 게 저는 덱스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프리세일은 하지 않으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문자 입력하라는 그런 유튜브들 많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리딩방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제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아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 판매랑 유튜브 그런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네, 이런 것들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덱스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거래소 CEX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덱스에서는 그 강자와 약자의 그 괴리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합리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덱스가 좋은 거는 투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자도 강자가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스캔 사이트 같은 것들을 분명히 숙지를 하셔야지만 강자가 얘가 진짜 강한 사람인가? 진짜 강한 건지 아니면 강한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약한데 이 사람은 내가 강자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분명히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덱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수압 알았어. 이제 수압 알았으니까 이제 CA 갖다 붙여놓고 그냥 구매하면 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끊임없이 이르실 거예요. 왜 강자고 약자가 약자인지 제가 영상으로도 남긴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자, 제일 강한 사람은 물론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파워 인플루언서예요. 그 개발자는 혼자서 개발을 했지만 이거를 판매 루트를 개척을 해야 됩니다. 내가 토큰을 만든다고 이게 누가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 둘은 개발자와 파워 인플루언서. 제가 왜 파워를 앞에 붙였냐면 그냥 인플루언서는 안 됩니다. 파워 인플루언서, 파워 인플루언서야 돼요. 이렇게 말이 꼬이죠? 네, 어쨌든 파워 인플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와 파워 인플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개발자가 조금 더 강자에 속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먹이 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자, 파워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그냥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디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 그 다음에 카톡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구 잡히는 유튜버
구독자가 존재를 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호구 잡히는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니까 약간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네. 유튜브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지, 다른 덱스로 인한 장점, 덱스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한다? 아니, 유튜버를 필요로 한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를 더 보시는 게 덱스를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덱 유튜브는 시각적으로 더 보기 좋고, 내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 시시각각 변하는 덱스판에서 이게 지금 유튜버가 비디오를 만들기도 전에 꼬라박고 러그치는 이런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튜버를 통해서 덱스에 뭘 하겠다, 이거는 굉장한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는 뭐 잘 안 하지만 카카오톡 이런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이 차라리 소식이 좀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먹이사슬이 존재하니까, 그런 강자와 약자를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네, 예를 들어서 콜러 같은 것도, 파워 인풀 같은 것도 자기가 텔레그램에 파워 인풀이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파워 인풀이 주는 먹이를 잘 받아 드시거나, 잘 받아 드시는 것도 제주죠. 네.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셔야지만 분명히 조금 더 약자에서 좀 덜 약자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보스 세요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봇을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덱스판에서 봇 안 쓰면 덱스 한다고 말도 못할 정도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이 부분은 꼭 인지하셔서, 아까 제가 보안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보안적인 부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봇은 꼭 장착을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구매 봇 말고도 아까 러그 체크 있죠? 러그 체크, 그리고 다양한 툴이 있어요. 네. 봇이 그냥 봇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구매 봇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것도 다 봇이죠. 네, 이런 텔레그램 봇들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부 셀링 봇, 이거 대부가 얼마나 팔았는지 알려주는 봇이거든요. 그리고 얼리콜 봇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긴 하지만, 사전에 출시하기 전에, 런칭하기 전에 이런 토큰들을 알려주는 거고, 솔라나 LP본 같은 경우에는 LP를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뭐 알려주는 것들 뭐 잘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걸 워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툴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봇, 러거 체크봇,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브셀링 봇,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쓰시면서 봇이랑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투할 때 총 안 들고 나가는 거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항상 의심하세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은 편이에요. 이 그냥 삶에서도 의심이 많은 편인데, 이 덱스판에서 하면서 정말 의심이 더 많아졌어요.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음모론자고 약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왜 항상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좋은 상황, 이거는 진짜 먹을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상황, 그리고 토크노믹스를 봤는데 와, 이거는 뭐 운영자가 진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으로 토큰을 만든 토큰이 있어요. 그런 토큰들, 항상 얘는 도대체 어디서 수익을 내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 항상 의심하시고, 구매는 마지막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덱스판에서는요, 뭐 CX도 마찬가지지만 DYOR, DYOR이라는 말이 스스로 조사해서 네가 책임은 네 책임이야, 투자는 너 책임이야 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DYOR 누구도 탓할 수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DYOR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5번에 항상 의심하라 그랬던 말 이거 정말 좀 기억하셔서 항상 의심하시고 그리고 구매 버튼은 신중하게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오늘 되게 굉장히 길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짓고요. 너무 길어서 안 보실 거 다 압니다. 안 보실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러그 관련해 가지고 스캔 피해자 모임방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너무 구매를 쉽게 하시고 바로 러그를 당하시고 뭐 1, 2만 원이라 괜찮다. 뭐 몇만 원 안 돼서 괜찮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돈이 현실에서 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날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나요? 근데 코인에서 만 원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덤덤합니다, 사실. 네, 만 원? 네, 별거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드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토큰이나 사지 마시고, 예, 만 원도 아끼셔가지고 꼭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은 지금 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 많으신데, 뭐 오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제가 좀 질문하면 답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려 있어가지고 답변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답변 잘 하니까요. 그래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